예, 장관님.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수 예측의 출발점이 되는 수위 관측소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면은 아무리 이 정교한 예측도 신뢰가 가지 않겠죠. 네. 자료 한번 보시죠. 번호연실이 서울 신대방 1교 수위 관측소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는 수위가 0.57m로 기록이 되어 있으나 현재 실제 수심이 0.17m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측 오류가 아니라 기준점 설정이 잘못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의원님 관심 있다고 해서 예. 아침에 따로 보고 받았습니다. 예. 기후부는 이 쇄골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모든 수위 관측소의 0.표고를 수면보다 낮은 지점, 즉 이 하상에다가 설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신대방 1교는 하상이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쇄골이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0.표고를 수면보다 낮은 지점에 뒀기 때문에 이 실제 수심보다 수위가 과다 계상이 되고 있다. 쇄골 가능성이 없는 이런 구간까지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뭐 수심과 수위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콘크리트로 쌓아려 놓은 곳에서 수위와 수심이 다른 건 조금 그렇죠. 이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십시오. 더 큰 문제는 점검 체계입니다. 기후부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위표와 데이터 센터 간 단순 오차만 확인할 뿐입니다. 그래서 0.표고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적정성은 지금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보여주기 점검으로 거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수위 관측소가 단순한 설비가 아니라 AI 홍수 예측의 기초 데이터 허브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행 점검 체계부터 좀 보완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신대방 1교 사례는 그냥 단순한 한 개의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국 대부분의 수위 관측소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저 국감 끝나는 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챙겨보시고 그 결과도 본회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린넷 많이 들어보셨죠? 자동 집화 시설, 쓰레기 자동 집화 네, 시설. 네, 들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신도시에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후부에 최근 5년간 자료를 받아보니까 19건 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뭐 화재라든지 집안 침하, 화재도 이제 자연 발화가 생겼고 또 도로 꺼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실제 거기 사는 주민들은 이 악취 문제로 또 크린넷이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근데 그 비용 문제로 이게 이제 뭐 지자체에서 비용을 일부 부담을 하고 있기도 한데 이게 원래 취지는 정말 깨끗한 주거 환경을 만들려고 시작을 했던 것이 지금 뭐 기사 한번 쳐보셔도 세종시부터 뭐 김포, 인천, 용인, 은평구, 파주, 광명, 성남 여러 군데가 지금 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폐기물 처리는 환경부 이 기후부에서 전체를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는요. 좀 이 자동 집화 시설의 운영 문제점과 또 개선 방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좀 용역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자체만 맡겨 놓으니까는 주민들 민원들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이게 원래 취지하고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취나 고장 그리고 땅 꺼짐, 화재, 끼임 사고까지 이렇게 일어나니까요. 요거 좀 앞으로 자동 집화 시설에서 정말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땅 꺼짐 이미 일어났. 예,
적도 그래서- 몇 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그 자동집화 시설에 대해서 현황을 살펴보시고 또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고 특히 우선 뭐 고장 났을 때 악취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좀 챙기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아이디어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너무 커서 네. 지금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어진 시설이 전국에 92곳이나 네, 네. 있어서 그걸 실제로 운영하는 데서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현재는 그걸 지자체에 맡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우리 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대책을 세울 게 있으면 세워서 보고 드리도록 이게 지금 하겠습니다. 뭐 92군데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다 잠재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아예 그래서 그 시설을 폐기하고 운영을 안 하는 데들도 꽤 예, 생겼습니다.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환경부에서 들여다봐야 될 문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한번 좀 대책들을 마련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환경보건법 시행령이 2021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어린이 활동 공간의 환경 안전 관리 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어린이 놀이터죠. 어린이 활동 공간이라는 게 도료나 마감재 납 함량 기준이 기존 0.06% 이하에서 0.009% 이하로 강화되었고 합성 수지 및 합성 고무 재질 바닥재 표면 재료에 대한 퍼탈레이트류 함량 기준이 0.1% 이하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아파트 입주를 하고 어린이 놀이터가 그 당시의 기준에 맞게 이렇게 환경 기준에 맞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뭐 지금 4년 6개월간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이 개선을 환경부 기준에 맞춰서 개선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아파트 내에서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그게 내부적으로도 아이들이 없는 그런 아파트에서는 우리가 왜 부담하느냐 이런 문제로 지금 비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정말 그 깨끗한 환경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유해인자들을 최대한 적게 하자고 기준을 만들었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안전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아무것도 이거는 전국 시행령을 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꼭좀 네,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시설을 이제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자부담을 하는 건 부담이 있어서 큰 돈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개소당 3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내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그 부족할 텐데요. 전체적으로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